큐레이션. 이게 시간이 오늘 넘어가나? 아직 좀 시간인데요. 타이어 컨센트레이션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합리식을 통해서 관수로를 터져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도달 시간을 알아야 돼. 근데 도달 시간의 최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곡선을 통해서부터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우가 끝났을 때부터 숨은 곡선이 변곡점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도달 시간이라고 그래프상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말로는 뉴욕의 최원점으로부터 출구까지 몰입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도달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적 설명이었어요. 108페이지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많이 틀렸대요. 보니까 유화 시간, 그 도달 시간과 유화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합쳐지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쨌든 관수로로 가면은 길이를 속도로 나눠야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시간도 있고 유화 시간도 있고,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래프 말고 또 다른 그래프가 있었어요. 합리식에서도 그래프를 그 도달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도달 시간, 저 도달 시간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리식에서도 숨은 곡선이 어떤 최고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얘가 도달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달 시간을 여러분이 그래프 두 개가 있는, 일반적인 숨은 곡선에서의 도달 시간도 있고, 이런 합리식에서 최고를 나타내는 그런 도달 시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얘는 또 몇 페이지죠? 119페이지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식,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노트에는 이 NRCS의 도달 시간이라고 해서 도달 시간을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환상흐름, 천수흐름, 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더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 식을 외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들을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매닝식이라고 하는 식이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 시기 앞에 여러분이 봤던 커피식 같은 경우에는 조도계수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식 같은 경우에는 도달 시간에 막 이런 조도계수가 들어가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보면 도달 시간에 커피식이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 조도계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아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합리식으로 들어가네요. 합리식, 아까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이 합리식은 또 다시 이렇게 보고, 합리식의 정의. 뭐 어쨌든 여러분이 합리식 계산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합리식. 이게 결국 Q라고 되어 있지만 얘가 매닝식의 좌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죠. 그죠? 매닝식의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매닝식, 이렇게 해서 저 피크량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 관수로 설계의 가장 주 목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도달 시간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역시 합리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그래서 600 이런 뒤쪽에도 합리식은 적용이 간단해서 어떤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떻게 어떤 지역에 합리식을 이용해서 뭐 관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돌고 돌아서 우수관거의 유량 설계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는 부분입니다. 유입시간, 유입시간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다. 5분 뭐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값이에요. 근데 하지만 개념적으로 유입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게 어떤 경우에는 대체로 시험 문제는 다 5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10분, 15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더 크고 이런 것들도 이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잘못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제가 이때 스캐닝하는 걸 되게 익숙치 못해가지고요. 보정기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지만 어쨌든 기억은 여러분들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나겠죠. 찌그러는지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뭐 시간, 길이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 다음에 유량, 합리식에 대해서 유량,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말해서 보면은 합리식과 매닝식을 합쳐서 직경을 구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5개 유형에 대해서 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합리식과 매닝식을 같이 놓고 푸는 이 방법이 결국은 책에서 계속 순환 반복되는 거예요. 14장 앞에서 나왔던 그런 거 훨씬 뒤에 있는 건데 계속 저 얘기가 반복돼서 책이 이렇게 엄청나게 격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체계적으로 그걸 묶는다고 하면은 순서대로 보면은 또 오랜만에 또 보는 식이 되겠지만 묶어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합리식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그죠? 만약에 비가 일정하게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정 합리식을 통해서 이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틀 줄 알았는데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수정 합리식은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실무에서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실무에서 보면은 수정 합리식이 이렇게 안 생기고 꼬리가 더 뒤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도 도형으로 푸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형만 잘 맞춰서 이제 실제로 저류지 설계를 하면은 아마 이제 진짜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거였죠. 이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나와드렸었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표를 그냥 쓴 것 불과한데 이게 제가 뭐 다시 업로드 해놓을게요. 이거만. 자 어쨌든 여기서 지난번에 결정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몇 분인가? 이번에 한번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으로 몇 분일 때 그래서 지속 시간 30분보다 도달 시간 30분인 경우보다 경우에 더 저류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했던 게 NRCS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NRCS 방법의 어떤 핵심 요소는 얘가 유출고도 되고 그 다음에 유효강우라고 하는 것도 되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의미까지 잘 알자. 유출고, 그 다음에 유효강우, 뭐 익세스 레이퍼 이런 식으로 불리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여기서 CM과 X와의 관계, 그 다음에 초기 차단 이런 것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AMC 얘기도 했었고 뭐 이 CN 값을 유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평균하는 방법은 면적 평균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따로 나눠드린 걸 보면은, 자, 이거는 그냥 어떤 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시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식은 여기서 나오는 식은 밀리미터 이런 단위 높이죠. 그러니까 유출고도 되고 유효 강우량도 되지만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면 저를 미터 3승/s로 환산하는 거. 여기는 시간 단위가 없는데 그죠? 그걸 미터 3승/s로 환산하는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엑셀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출고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고 그걸 통해서 유출량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거는 한번 누가 한숨 쉬었어요? 저런 소리 저런 거 할 때 되게 미안해.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여기서 이거보다 미안하다 왔다 갔다 하기 있어. 이거 말고 하나 더 나눠드린 거 있죠? 조그만 표 나누는 거. 거기는 제가 미터 30%로 더 명확하게 나타낸 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NRCS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대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실수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표가 있습니다. 자, 그 표에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 표를 보면은 NRCS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최대값이 있었는데 그 최대값을 매닝식의 좌변으로 갖다 놓읍시다. 그럼 그것도 매닝식의 좌변을 이용한 또 유출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닝식의 좌변이 될 수 있는 값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식을 통해서 얻은 최대값, 합리식으로 얻은 유출의 최대값도 매닝식의 좌변으로 갖다 놓고 그걸 이용해서 다이아메트를 구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SCS 방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최대값, 그 막대 그래프의 가장 큰 값을 매닝식의 좌변으로 놓고 또 다이아메트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반경을 구한다, 혹은 다이아메트를 구한다, 아니면 뭔가 설계를 한다, 아니면 설치 경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앞쪽에 나와 있는 유량 Q라고 하는 설계 홍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거는 첫 번째는 합리식, 두 번째는 NRCS 방법,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단위 유량도법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좌변을 더 완성할 겁니다. 자, 어쨌든 매닝식의 좌변은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내용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